이번 3절에서는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태양광 발전 설비 같은 경우에는 태양 빛에 의해서 직류가 생산이 되고요. 이 직류를 인버터를 통해서 교류로 변환하여 전력계통에 연계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기본적인 용어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 태양광 모듈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듈, 얘를 모듈이다 라고 볼게요. 그럼 이 태양광 모듈 안에는 실제 전기를 생산하는 요 안에 이러한 셀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되어 있겠죠. 용어를 먼저 알아보자. 이거를 우리는 셀이다라고 해요. 태양광 셀. 그리고 이 셀들의 집합을 우리는 태양광 모듈 이렇게 얘기해요. 모듈. 모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 모듈에서는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접속 상자가 있겠죠. 여기는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의 접속 상자가 있겠죠. 그럼 얘네들이 태양광 모듈이 여러 개가 이렇게 있다고요.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이 모듈이 여러 개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게요. 그럼 여기는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이렇게,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이렇게 직렬로 연결, 배터리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연결될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하나가 나와요. 그럼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 하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태양광 스트링 이렇게 얘기해요. 스트링. 다시 요거는 셀. 요 셀들의 집합을 모듈. 이 모듈을 직렬로 연결된 것을 스트링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네들을 이렇게 볼게요.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스트링이 하나, 둘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플러스가 하나 나올 거고 여기는 하나는 마이너스가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도 하나 플러스가 나오고 여기는 하나가 마이너스가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전체를 우리는 어레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레이. 태양광 어레이. 다시 얘는 셀, 얘는 모듈. 하나의 직렬은 스트링. 얘네들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는 플러스, 여기에는 마이너스라고 해서 플러스는 플러스에 이렇게, 플러스는 플러스에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연결하겠죠,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에 이렇게 연결을 이렇게 하겠죠. 그럼 얘는 전체 플러스, 얘는 전체 마이너스. 이 전체를 뭐라고 한다고요? 어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것들을 어디로 보낼까요? 네, 인버터에 보내죠. 직류를 교류로 바꾸는 인버터가 되고 얘를 어디에다가 계통에 연계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용어를 조금 아신 다음에 우리가 태양광 설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일반 사항 있네요. 설치 장소의 요구사항 이렇게 되세요. 이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장소에 대한 요구사항을 보게 되면 조작 또는 보수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조명 설비를 시설하라. 태양광 발전 설비의 조작 또는 보수를 위해서 충분한 공간과 그다음에 조명 설비를 하라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도록 시설하라. 그러니까 인버터 등이 수납하는 공간에는 인버터 필요하잖아요. 직류를 교류를 만드는 인버터를 수납하는 공간에는 실내 온도의 과열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서 환기 시설을 갖춰야 되며 환기 시설도 갖춰야 되고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5개의 시설되는 경우 침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라 이런 얘기네요. 그러면 이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한 이 설치 장소의 요구 사항을 보게 되면 뭐예요? 충분한 공간 확보와 조명 설비의 설치, 그리고 인버터가 있는 그런 공간에서는 어떤 환기 장치, 그리고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라.
그리고 5개에 있는 경우 침수의 우려가 없도록 하여라 라는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안전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안전요구사항. 설비에 대한 어떤 안전요구사항. 충전 부분은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하라. 태양전지 모듈, 전선, 개폐기 및 기타 모든 기구의 충전부를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라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충전부가 인버터로부터 분리된 후에도 충전 상태일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경고가 붙여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서 인버터가 분리되어 있단 말이에요. 개통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어도 얘네들은 전기를 빛을 받으면 충전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얘는 지금 뭐 충전되어 있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 인체가 닿게 되면 감전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인버터로부터 분리된 후라도 이 태양전지 모듈, 이 어레이에는 지금 전하가 충전되어 있는 상태니까 충전 상태라고 표시할 수 있는 경고가 붙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고장이나 외부 환경 요인으로 인하여 개통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전력 개통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회로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어야 되고요. 태양전지 모듈은 대부분 어디예요? 지붕에 많이 설치되어 있죠. 그래서 취급자에게 추락의 위험이 없도록 점검 통로를 안전하게 시설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충전부가 노출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인버터로부터 분리가 되어 있어도 얘가 가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압이 충전되어 있기 때문에 만지지 말아라고 하는 경고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통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로로부터 자동 차단하는 장치가 시설돼야 되고 그 다음에 태양전지 모듈은 대부분 지붕, 옥상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취급자가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점검 통로를 안전하게 시설하여라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태양전지 모듈의 직렬군 최대 개방전압이 750V를 초과 그 다음에 150V 이하인 시설 장소는 다음에 따라 울타리 등의 안전 조치를 해야 된다. 이거는 직렬군의 최대 개방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얘네들이 직렬로 연결돼 있으면 예를 들어 얘의 전압이 만약에 10V다라고 한다면 얘가 직렬로 연결 10V, 10V, 10V 3개면 여기는 뭐예요? 330V인 거죠. 여기가 안에 전압. 근데 이 전압이 750에서 1500V 이하인 경우에 750V 초과 1500V 이하인 시설 장소에서는 다음과 같은 울타리 및 안전 조치를 하여라 라는 것입니다. 가 볼게요. 얘가 땅에 시설되어 있으면 울타리 담 시설하라 이거예요. 땅에 시설되어 있으면 울타리 담 시설하여라 이거예요. 땅에 태양광 발전 설비가 되어 있으면 취급자 위에 사람이 들어갈 수 없도록 울타리나 담을 시설하여라. 태양전지 모듈을 일반인이 쉽게 출입할 수 있는 옥상에 시설한 경우, 옥상이에요. 근데 옥상이긴 옥상인데 일반인이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나. 옥상인데 사람이 들어갈 수 있으면 사람이 쉽게 접촉할 수 없도록 시설하고 위험 표시하라 이거예요. 사람이 접촉할 수 없게 하고 위험 표시하라. 다항은 일반인이 들어갈 수 없는 옥상이에요. 없는 옥상에는 어차피 사람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위험 표시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갈 수 있으면 위험 표시도 해야 되고 사람이 접촉할 수 없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들어갈 수 없으면 위험 표시만 하면 된다 이거죠. 자, 라항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상부에 있는 경우, 여러분들 주차장에 태양광 섭이 많잖아요.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사람이 또 닿을 수 없고 위험 표시 장치를 해야 돼요. 여기 뭐예요? 나와 같이 시설하는 나가 뭐예요? 이거죠.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고 위험 표시를 한다 이거죠. 많은 수상에 설치된 경우, 물 위에 설치된 경우는 다와 같다. 일반인이 물에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다는 얘기예요? 위험 표시만 한다 이런 얘기죠. 다시 개방전압이 직류 750V를 초과하고 1500V 이하인 경우에 태양광 설비의 시설은 땅에 닿으면 울타리담 하라 이거고, 사람이 들어가는 옥상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닿지 말고 위험 표시하라. 사람이 안 들어가는 옥상은 위험 표시만 하라.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닿지 않고 위험 표시해야 되고 물 위에서는 그냥 위험 표시만 하여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대지전압의 제한. 태양광은 대지전압 직류 600V 이하로 하라. 그러니까 주택의 태양전지 모듈에 접속하는 부하측 옥내 배선의 대지전압은 직류 600V 이하야 된다.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주택에 설치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간의 전압이 600V 이하여야 한다 이거예요. 얘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다면 주택에 설치되어 있다면 직류 600V 이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태양광 설비의 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선 시설의 기준에 따른 전기 배선 되어 있네. 전기 배선. 마찬가지로 기계적 전기적으로 안전하게 접속하고 접속점에 장벽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고 외부의 영향에 견뎌라.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 설비가 외부에 있기 때문에 뭐 바람, 결빙, 온도, 뭐 태양 방사와 같은 어떤 외부 환경에 견디도록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모듈의 출력 배선은 극성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얘가 여기는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다라고 우리가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거죠. 모듈의 출력 배선은 극성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4번은 스트링 양극 간의 배선 간격이 최소화되도록 하여라 이거예요. 이건 뭐냐면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연결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얘를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있는데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뭐 플러스 뭐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내도 되죠. 그죠? 근데 얘는 배선 길이가 길어지잖아요. 배선 길이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 배선 길이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이 배선 길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배선을 하라 이거죠. 스트링 양극 간의 배선 간격이 최소가 되도록 배치하여라 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태양광 설비의 시설 기준 모듈의 시설입니다. 이 모듈 요거를 어떻게 시설하느냐 이 모듈의 시설 기준입니다. 얘는 어떠한 구조물에 부착돼야 되겠죠. 구조물에 부착이 돼야 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모듈은 지지물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하라. 견고하게 설치하라. 그리고 각 직렬구는 동일한 단락 전류를 가진 모듈로 구성이 되어라 이거예요. 직렬구는 동일한 단락 전류를 가진 모듈로 구성해라. 그 얘기는 뭐냐면 얘네들의 사양이 똑같아. 얘랑 사양이 다르게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얘 사양, 얘 사양, 얘 사양이 같은 것으로 직렬을 구성하여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한 대 인버터에 연결된 모듈 직렬군이 2병렬 이상인 경우에 직렬군의 출력 전압 및 출력 전류가 동일하게 형성해라. 그럼 얘가 하나의 직렬이고 얘도 하나의 직렬이고 얘도 하나의 직렬이잖아요. 즉 얘네들에서 나오는 전압과 전류가 거의 비슷해야 된다 이거예요. 얘의 전압과 얘의 전압이 같아야 되고 얘의 전류와 얘의 전류가 같아야 된다 이거죠. 그게 요거예요. 직렬군 2병렬 이상인 경우에 직렬군의 출력 전압 및 출력 전류가 동일하게 형성되도록 하여라 이거죠. 이건 이제 모듈에 대한 시설입니다. 그 다음에는 전력 변환 장치의 시설. 전력 변환 장치라고 하는 것은 인버터가 되겠죠, 그죠? 인버터의 시설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인버터는 실내 실외용을 구분하여라. 그러니까 실내에서 쓸 수 있는 건 실내에 쓰고 실외용에 쓸 수 있는 건 실외용을 써라 이거죠. 태양전지의 개방 전압은 입력 전압 범위 이내일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입력 전압 범위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얘가 직류 500에서 500V에서 800V까지의 직류가 여기에 들어올 수 있다고요. 근데 요 모듈에서 생산되는 전압이 만약에 400V다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900V다 이러면 안 된다고요. 이 인버터의 입력, 정격 입력 범위 안에 있는 전압으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고 5개형 같은 경우에는 방수 등급 4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방수는 숫자가 높을수록 방수가 더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 이상의 방수 등급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계측 장치는 전압과 전류, 전압과 전력을 계측하는 장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다음에 모듈을 지지하는 구조물, 모듈이 붙일 수 있는 어떤 구조물에 대한 내용이죠. 뭐 진동 충격에 대해서 뭐 안전한 구조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나항은 뭐 부식되지 않도록 다음 체질로 제작을 하여라 이런 얘기예요. 부식되지 않고 녹이 발생하거나 부식되지 않도록 다음의 재질로 하라. 뭐 용융, 아연, 뭐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상기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것으로 구조물을 제작하여라. 그리고 구조물은 녹방지 처리를 하여라. 뭐 절단 가공 및 용접 부위의 방식 처리를 하여라. 뭐 튼튼하고 부식이 발생하지 않고 녹이 발생되지 않도록 구조물을 시설하라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어 및 보호 장치를 보죠. 개폐기, 어레이, 출력 개폐기 등의 시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레이는 뭐라고 했죠? 이게 어레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어레이에 어레이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개폐기를 써야 되겠죠. 개폐기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개폐기가 각각에 이렇게 있을 수도 있죠. 여기에 각 직렬별로 이렇게 개폐기가 있을 수 있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쓰는 개폐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개폐기 보겠습니다. 어레이 출력 개폐기 등의 시설이라고 되어 있네요. 어레이 출력 개폐기는 다음에 같이 시설하여라. 태양전지 어레이에서 전력 변환 장치에 이르는 전로의 개폐기를 시설하여라. 그죠? 태양전지 어레이랑 인버터 사이에 개폐기를 시설하여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단락전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여라 이런 얘기죠. 모듈로 병렬로 접속하는 전로에 단락전류가 발생하는 경우 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여라. 어레이 출력 개폐기는 점검 조작이 가능한 곳에 시설하여라. 뭐 어려운 내용이 없네요. 그죠? 개폐기 같은 경우에는 어레이와 인버터 사이에 설치하라고 되어 있고 어떤 단락전류가 흐를 때에는 그걸 차단할 수 있는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고 점검 조작이 가능한 곳에 이 개폐기를 시설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4절에서는 풍력 설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풍력 설비 같은 경우에는 바람의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설비입니다. 그럼 이 풍력 설비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조에 대한 용어를 조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그림을 먼저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풍력 설비에 대해서 뭐 하나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고 날개가 이렇게 되어 있겠죠. 이렇게 됐다고. 그렇죠. 이렇게 날개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타워가 있겠다. 여기 땅이 이렇게 있겠네요, 그죠? 얘를 우리는 타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날개를 우리는 이제 블레이드라고 얘기합니다. 블레이드, 그렇죠? 그리고 이 몸통, 이거를 이제 나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얘 안을 보게 되면 여기에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하겠죠. 그럼 여기는 회전되는 것을 그대로 다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렇게 기어 박스라는 게 있겠죠, 그죠? 회전수를 조정해 줄 수 있는 기어 박스라는 게 있고요. 그럼 이 기어 박스를 통해서 여기에 또 이런 식으로 발전기가 이렇게 있겠죠. 이런 발전기 대략적으로 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회전축이 얘는 당연히 바람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할 거고 바람을 맞는 방향을 조절하기 위해서 얘가 이러한 방향으로도 서로 이제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밑에 땅에 닿아 있는 부분을 이제 뭐 기저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낙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 부분에 필에 침이라는 뭐 수레부가 있겠죠. 이런 대략적인 이렇게 뭐 생겼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간선의 시설 기준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풍력 발전기의 출력 배선에 쓰이는 전선은 뭐 CV선, CV는 뭐 CV 케이블을 얘기하는 거죠.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 또는 TFR CV 전선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TFR이라고 하는 것은 T는 트레이를 뜻합니다. 트레이에 사용하는 뭐 내열성 또는 내열성 뭐 가교 폴리에틸렌 비닐 절연 전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풍력 발전기에 사용하는 전선은 CV 케이블을 쓰는구나. CV 케이블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제어 및 보호 장치의 시설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어 장치, 보호 장치. 여기 보면 1번 항은 이제 제어 장치는 뭐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고 있어야 된다. 보호 장치는 다음 조건에서 풍력 발전기를 보호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제어 장치를 보게 되면 풍력에 따른 출력의 조절, 뭐 출력 제한, 회전 속도 제어, 계통과의 연계, 기동 및 정지, 계통 정전 또는 부하 손실에 의한 정지, 요잉에 의한 케이블 꼬임 제한. 요잉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회전하잖아요. 그죠? 회전에 의한 케이블이 꼬일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제어 장치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보유해야 된다. 이걸 여러분 다 아셔야 돼요. 이렇게. 제어 장치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고 있어야 된다. 풍속에 따른 바람에 따른 출력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되고 출력도 제한할 수 있어야 되고 회전 속도도 제한할 수 있어야 되고 계통과의 연계도 붙였다가 또는 차단했다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기동 및 정지, 풍력 발전기를 기동 또는 정지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계통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계통 연계를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것도 제어할 수 있어야 되고 케이블 꼬임을 제한할 수 있는 제어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보호장치를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풍력 발전기를 보호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풍속이 너무 세면 바람이 너무 세면 이 풍력 발전기가 파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과풍속으로부터 보호해야 되고 발전기의 과출력 또는 고장으로부터 또 보호를 해야 되고 이상 진동, 당연히 움직이는 설비이기 때문에 진동으로부터 보호, 그 다음에 계통 정전에 의한 즉 계통 사고로부터도 보호해야 되고 케이블 꼬임 한계로부터도 이 풍력 발전기를 어떻게 돼? 보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주전원 개폐 장치라고 되어 있네요. 풍력 터빈은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유지 보수 및 점검 시 전원 차단을 위해 풍력 타워 기저부에 개폐 장치를 시설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개폐 장치는 요 타워 밑에 여기에 개폐기를 뭐 해야 된다? 시설해야 된다 이거죠. 개폐기는 여기에 시설해야 된다. 기저부에 이런 얘기고 접지 설비는 풍력 발전 타워 기초를 이용한 통합 접지 공사를 하고 설비 사이에 전이차가 없도록 등전이 본딩을 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합 접지 및 등전이 본딩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해 설비에 대해서 볼게요. 이 풍력 타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높죠. 뭐 60m 또는 80m, 120m 뭐 이렇게 높기 때문에 낙뢰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해 설비를 하는데 필해 레벨은 1등급을 적용하여라 라고 되네요. 필해 레벨은 1등급으로 적용하라 라고 되어 있고 풍력터빈 필해 설비는 다음에 따라 시설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레부는 풍력터빈 선단 부분 및 가장자리 부분에 배치하되 내전류에 의한 발열 용손되지 않도록 재질 크기 두께 및 형상 등을 고려한다. 수레부를 풍력 터빈 선단 부분
끝부분에 이렇게 설치하라 이거예요. 수레부를 여기에 설치하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풍력 터빈에 설치한 인하도선은 쉽게 부식되지 않는 금속선으로 충분한 굵기이며 직선으로 시설을 하여라. 수레부는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오겠죠. 이렇게 수레부에서 받아서 이렇게 내려올 겁니다. 대부분 이 선은 이 안쪽 타워 안쪽에서 오죠. 이렇게 안쪽으로 온다 이거예요. 충분한 굵기이고 직선으로 하여라라고 됩니다. 다음에 풍력 터빈 내부 계측 센서용 케이블은 센서용 케이블, 계측 센서용 케이블 같은 경우에 케이블은 금속관 또는 차폐 케이블 등을 사용하라 이거죠. 센서용 케이블은 어디에? 금속관에 넣던가 또는 차폐 케이블 등을 사용하라. 차폐 케이블을 써라 이거예요. 왜? 뇌 유도 과전화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낙뢰 전류가 흐르면 얘로 인한 자기장이 발생하겠죠. 이 자기장에 의해서 어떠한 간섭을 받지 않기 위해서 금속관 또는 차폐 케이블을 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풍향 풍속계가 보호 범위에 들도록 낫셀 상부에 피뢰침을 시설하고 피뢰도선은 낫셀 프레임에 접속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낫셀 상부에 여기 낫셀이잖아요. 이게 요 낫셀 상부에 어떻게 하라? 요거를 시설하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도선은 프레임에 접속하여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전력기기, 제어기기, 피뢰 설비는 다음에 따라 시설한다. 금속 시스 케이블, 뇌의 변압기 및 서지 보호 장치를 적용하라. 그러니까 낙뢰로부터 전력기기 및 제어기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금속 시스 케이블이라던가 또는 뇌의 변압기 및 서지 보호 장치를 적용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측 장치의 시설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측 장치, 어떤 걸 측정하는 장치, 즉 풍력 발전에서는 어떠한 계측 장치가 필요한가 라는 거죠. 설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운전 상태를 계측하는 다음에 계측 장치를 시설해야 된다. 풍력 발전에서는 다음에 같은 계측 장치를 시설하는, 다음 중 풍력 설비에 필요하지 않은 계측 장치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죠. 회전 속도계, 블레이드 회전 속도를 알아야 되겠죠. 낫셀 진동을 감지하기 위한 진동계. 당연히 바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진동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럼 진동이 너무 커지게 되면 타워라든가 블레이드가 파손될 수 있기 때문에 진동에 대한 계측을 해야 되겠습니다. 풍속계, 바람의 속도, 압력, 그 다음에 온도계 등을 풍력 발전 설비에 안전을 위해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5절은 연료전지 설비입니다. 그럼 연료전지다라고 하면 일반인분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연료전지는 보통 수소 연료전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 물이 있다라고 보죠. 제가 얘기하는 물은 순수한 물 H2O를 뜻하죠. H2O. 이 물에다가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가하면 이 물이 수소와 산소로 분리가 됩니다. 분리. 순수한 물에 전기 에너지를 가하면 수소와 산소가 어떻게 된다고요? 분리가 된다고요. 화학식까지 다 설명하지 않겠고 어쨌든 간에 물에 전기 에너지를 가하면 수소와 산소가 어떻게 된다고요? 분리된다고요. 그러면 반대로 수소와 산소를 더하면 합치면서 뭐가 나오겠어요? 전기 에너지가 나올 수 있구나. 반대로 하게 되면 우리가 배터리 같은 것도 충방전이 뭐예요? 반대로 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에다가 전기 에너지를 가하면 수소와 산소가 분리되는구나. 그러면 수소와 산소를 합치게 되면 전기 에너지와 물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수소 연료전지예요.
연료전지. 이 연료전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연료전지의 설비의 시설이라고 되어 있네요. 전기 배선은 열정 영향이 적은 방법으로 시설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어 및 보호 장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연료전지 설비의 보호 장치. 그러니까 연료전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전로로부터 자동적으로 차단하고 연료가스 공급을 차단하고 연료가스에 자동적으로 배기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된다. 이거. 결국에는 이 내용은 말이 길게 되어 있지만 어쨌든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전로로부터 차단을 해야 되고 연료 공급을 막고 안에 있던 연료를 배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언제냐? 연료전지에 과전류가 생긴 경우, 과전류가 생긴 경우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전압의 이상이 생긴 경우, 또는 산소 또는 공기 출구의 연료가스 농도가 상승한 경우가 뭐야? 가스의 농도가 상승한 경우라는 얘기죠. 연료전지의 온도가 현저하게 상승한 경우 뭘 하라? 자동 차단하라 이거죠. 그럼 다시 연료전지의 설비 보호를 위해 자동 차단할 때는 언제냐? 과전류가 생겼을 때, 발전 전압이 이상이 생겼을 때, 발전 전압에 이상이 생겼을 때, 그리고 연료 가스 및 산소의 농도가 현저하게 증가했을 때, 그리고 온도가 또 현저하게 상승한 경우에는 자동 차단하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료전지에 사용하는 계측 장치는 전압 및 전류, 전압 및 전력을 계측하는 장치를 시설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계측 장치가 뭐냐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어떠한 경우에 자동 전류로부터 자동적으로 차단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연료전지 설비의 비상정지 장치라고 되어 있네요. 운전 중에 일어나는 이상이란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니까 이때는 뭐예요? 비상정지하라 이거죠. 비상정지.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하면 연료전지 설비를 비상정지하라 이런 얘기예요. 연료가스의 압력 온도가 상승하는 경우, 증기 압력 온도가 또 상승하는 경우, 연료가 누설되는 경우가 운전 중에 일어나는 이상인데 이때는 비상정지를 하여라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접지 보겠습니다. 접지. 보호장치를 확실한 동작을 확보, 대지전압 조화를 위해서 직류전로에 접지 공사를 할 때는 다음에 따라 시설을 하여라. 이 내용은 뭐예요? 어떠한 보호장치의 동작 확보, 대지전압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직류전로에 접지 공사를 해야 된다. 이때 접지 공사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고장 시 대지전이에 생기는 전이차에 의해서 사람이나 가축 또는 시설물의 위험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라. 접지도체는 16스케일 이상의 연동선이어야 된다. 이거는 또 나오기가 좋죠. 그죠? 접지도체는 공칭당 면적 16스퀘어 이상이어야 된다. 근데 저압전로의 중성에 시설하는 경우는 6스퀘어 이상의 연동선이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 접지 공사를 할 때 기본적으로는 접지선의 굵기가 16스퀘어 이상이고 저압 중성선에 연결될 때는 6스퀘어 연동선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접지도체에 접속하는 저항기 리액터 등은 여기에서 접지도체의 저항과 리액터를 왜 설치하나요? 지락전류를 제한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저항기나 리액터 등은 고장 시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을 또 사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취급자 이해자가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설비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외에는 그러니까 일반인도 닿을 수 있는 경우에는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라 이런 얘기네요.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큰 특별한 내용은 없죠. 그죠? 안전하게 고장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하여다라는 거고 사람이 닿을 우려가 있으면 사람이 닿지 않도록 시설하라라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